7세트를 먼저 따내야 승리하게 되죠. 그렇죠. 10볼 7선승의 위너 브레이크죠. 네. 자, 한 세트를 따내야 다음 테이블에서 다음 세트에서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뱅킹.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지금 서로 간의 친분이 두터울 경우에 참 애매하다라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뭐 그렇다고 승패에 대한 문제를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 감정적인 문제가 조금 그런 어떤 독한 마음을 먹기 어렵다 그러는데 아마 김가영 선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빛 자체가 바로 또 달라질 겁니다. 뭐 가장 친한 언니다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대만에서 또 함께 오래 있었죠. 김가영 선수의 브레이크 샷. 강하게 브레이크 했는데요. 자, 템보를 칠 때 브레이크 샷을 하는데 테이블 위에 좀 하단으로 내려가서 지금 걸쳐놓고 레일 브릿지를 통해서 지금 브레이크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템볼은 센터에서 브레이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큐블 컨트롤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리가 가까우면 그 사이드에서 나인볼 칠 때 했던 버릇하고 템볼은 센터로 오게 되면 거리가 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김가영 선수도 지금 멀리서 브레이크를 하게 되는 장면을 봅니다. 네, 브레이크 샷으로 2번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7번 사이드. 자, 콜하죠. 7번을 지금 콜을 했습니다. 7번을 사이드 포켓에 넣겠다라는 거죠. 자, 7번이 안 들어갑니다. 3번 맞고 스크래치가 됩니다. 흰 공이 들어가면서 스크래치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현지환 선수 이제 프리볼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 큐볼이 잠깐 이 곡선을 그리는 걸 잠깐 보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본인은 예상한 진로대로 공이 가지 않고 조금의 차이 때문에 지금 스크래치가 나고 말았습니다. 템볼에서 유의할 점은 항상 컨비네이션 공이 섰을 때는 분명하게 콜을 해줘야 됩니다. 7번 목적구만 설명하면 되죠. 1번은 항상 먼저 맞추는 게 규정화되어 있으니까. 자, 현지환 선수가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자, 결승전 첫 세트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긴장도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런 첫 세트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은 여기에서 심리적으로 본인이 압박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기선 제압이 중요하겠죠. 자, 지금 약간의 포지션이 애매하게 나옵니다. 조금 더 끌어서 4번을 사이드 포켓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약간 미치질 못했고 테이블 그 바닥 상태가 좀 미끄러지다 보니까 공이 돌기만 하고 뒤로 백스핀이 걸리지는 못했죠. 네, 오픈 브릿지로. 자, 잭업으로 하죠. 자, 안 들어가는데요. 자, 디펜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두께상으로는 4번을 포켓에 넣으려고 하면 큐볼이 스크래치가 되기 때문에 일단 멀리 지금 디펜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수비를 선택했는데요. 김가영 선수가 이것을 또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얇게 칠 수도 있습니다. 얇게 칠 수도 있고 또 다시 수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공격하는 게 맞죠. 그래서 사이드 포켓에 7번이 있는 쪽으로 왼쪽으로 지금 수구가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보시죠. 얇게 가나요? 뱅크를 쳤어요.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아주 멋지게 해결을 하네요. 그렇죠. 조급하면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지금 같은 거 뱅크샷은. 롱 뱅크는 더군다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감각적으로도 굉장히 둔화되는데 저런 면에서 이게 김가영 선수가 배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5번을 사이드 포켓으로 넣었고요. 자, 6번이 8번하고 사이로 보이는데 밀어서 놓느냐 끌어서 놓느냐인데 끌어서 맞춰 넣죠. 자, 다음 7번 위치. 자, 9번 각도만 확인하는 겁니다. 8번을 볼 때 7번에서
9번이 현재 한 가운데 있는데 정중앙에 있는 9번을 어떻게 8번을 쳐서 할 것인가만 지금 확인하고 오는 거죠. 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반대쪽에 가서 확인을 할 필요가 네. 있습니다. 더 올라가야죠. 올라가고 있는데. 더 올라가야죠. 네. 그렇죠. 완벽한 포지션보다는 비슷하게 타오는 모양으로 그 부분에 가게 되면 빨리 인정하고 다음 샷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은 비껴서 드로우 샷을 해서 투 쿠션으로 포지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단 당점으로 끌어넣는 거죠. 그렇죠. 자, 원 쿠션으로 잘 들어가고 잡아놨습니다. 마무리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쉽죠. 네, 김가영 선수 깔끔한 처리 보여줍니다. 1세트 처음에 스크래치가 나면서 사실 위기를 맞았었는데 마무리를 잘 현지원 해줬습니다. 선수가 조금 아쉬울 겁니다. 네. 지금은 더군다나 결승전에서 첫 세트는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의 그 어떤 페이스로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더군다나 상대가 김가영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현지원 선수가 조금 빨리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 장면 이제 수비를 좋죠? 했는데 그렇죠. 완벽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 롱뱅크는 김가영 선수가 수시로 잘 활용합니다. 네. 난구를 풀어나가는데 어떤 그 자기만의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김가영 선수가 저런 먼 공에 대한 이 감각적인 기능이 탁월한 선수죠. 네. 김가영 선수는 굉장히 또 파워도 있고요. 카리스마 있는 경기를 보여주는데 현지원 선수는 어떤 스타일의 선수인가요? 오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합 경험을 말하는데 네. 선수 경력이 많은 반면에 현지원 선수가 지금 대만에서 사실은 이 선수 생활을 주로 했던 건 아니고 네. 주로 그 유학을 갔거든요. 네. 어학 연수를 받았었고 또 지도자 수업을 했었고요. 또 현재도 지금 지도자 수업을 국내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지도자의 걷기를 위한 어떤 그런 수단적인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경기에 굉장히 집중을 못한 이유가 있죠. 네. 그러나 이제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들, 봐왔던 것들, 또 본인이 체득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반 선수보다는 훨씬 더 앞서 있죠. 네. 자, 두 컴비네이션으로 번째 세트. 골 하고요. 소질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볼 때 일반 다른 운동 경기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선수의 순발력을 많이 보죠. 네. 그래서 고민을 해도 결국에 그 자리가 답이었다라고 하면 빨리 결정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장기 레이스로 보게 되면 체력 안배도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네. 그래서 김가영 선수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뭐 분위기상 런아웃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거의 쉽죠. 네. 자, 8번 가볍게 끌어서 네. 코너 공이 쪽으로. 두 바퀴 정도만 뒤로 구르면 됩니다. 네. 벽에 붙여놓고요.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세트 김가영 선수가 런아웃으로 경기를 끝냅니다. 순식간에 2대0이 됐네요. 그렇죠. 첫 세트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격권을 가졌을 때 잃었을 때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네. 많이 아쉬울 겁니다. 자, 이렇게 2대0으로 먼저 두 세트를 가져간 김가영 선수고요. 현지환 선수는 대학생 때 처음 당구를 접했다고 하던데 그런 것 치고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때 저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네. 굉장히 늦은 거죠. 그렇죠. 대학생 신분으로 오는 것도 있었지만 네. 그때 당시에 그 괜찮은 대학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가 왜 당구를 했을까? 근데 참 모습이 예뻤고 네. 굉장히 성실하고 착하고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동안에 지금까지 그 신념을 잃지 않고 왔던 네. 게 너무 참 고맙고요. 제가 이제 선배가 되다 보니까 그게 고맙게 느껴집니다. 네. 느껴지고 또 그 모습으로 오늘 또 결승전에 올라와 있으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네. 20년 가까이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또 후배들에게 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첫 세트 기회 잃고 나서 지금 연거푸 런아웃 맞게 생겼는데 네, 현지원 선수에게도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뭐 시원시원하게 해결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이드냐 코너냐 지금 고민하는 네. 거고요. 가볍게 부드럽게 뒤로 끌어서 코너를 선택하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너 그렇죠. 포켓으로 보냈고요. 자, 눈빛이 적구를 따라가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적구의 눈이 적구에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런아웃이 가능한 분위기인데요. 거의 뭐 정리되죠? 네. 근데 이 시간이 참 짧습니다. 네. 김가영 선수가 다른 선수가 런아웃을 하는데 보통 5분 정도 보는데 김가영 선수는 거의 뭐 3분이 채 걸리지 않을 정도. 판단이 굉장히 빠르네요. 네, 판단도 빠를 뿐더러 자기 흐름을 굉장히 잘 이용하는 선수입니다. 네. 순식간에 지금 3대 0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김가영 선수 만나면 상당히 심리적으로도 불안해하죠. 그렇습니다. 네.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집중도가 떨어져서 언제든 또 공격권을 뺏기게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요. 현주환 선수는 또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지 않겠죠? 많이 경험해봤죠. 네. 저런 부분을 많이 당해봤고 더군다나 김가연 선수는 너무나 잘 알죠. 자, 이번 3세트도 한 번에 경기를 끝냈습니다. 이어지는 4세트 역시 브레이크 김가영 선수가 가져가는데 현지원 선수에게도 한 번쯤 기회가 주어지겠죠. 그렇죠. 9볼 경기하고 10볼 경기에서 9볼 경기는 한번 흐름이 오게 되면 네. 더 심합니다. 10볼보다. 10볼에서는 사실은 이게 런아웃을 연이어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지금 현재 이미 2번의 런아웃을 지금 김가영 선수가 했단 말이죠. 과연 세 번째도 할 수 있을지 네. 그래서 4점을 먼저 선점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세트. 자, 초구는 더 좋아지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4번 볼이 들어갔죠. 네, 그런데 일본이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네. 런아웃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디펜스를 갈 것 같은데요. 스탑을 시켜서 3번 뒤에, 7번 뒤에 감춰놓고 디펜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1번을 보이지 않게 그렇죠. 하겠다는 건데요. 7번 뒤에 큐볼이 감춰져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1번 힘 조절도 참 중요하죠. 만약 1번이 더 셌든지 더 강하게 갔든지 아니면 또 부족했다면 디펜스 의미가 없는데 네. 김광현 선수 그것마저도 완벽하게 처리를 네. 해줬습니다. 아주 잘 막아놨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자, 지금은 현지원 선수도 맞추는데 급급할 게 아니고 네. 맞추면서 디펜스까지 할 수 있는 배팅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자, 짧은 쪽 쿠션에 킥샷을 합니다. 그렇죠? 잘했죠? 네, 역시. 네, 아주 좋습니다.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군요. 되는데요. 네. 완벽한 수비가 되는 줄 그렇죠. 알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는 콜을 안 했기 때문에 칠 권한이 없습니다. 현지원 네. 선수에게. 그러나 김가영 선수가 만약에 여기에서 2번이 좋지 않으면 현지원 선수에게 바톤을 다시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옵션이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2번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줄 이유가 없죠. 네. 저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행운이 따라오지 않는 또 현지원 선수입니다. 네. 나인볼과 텐볼에서는 콜을 해야만 인정이 그렇죠. 됩니다. 근데 지금은 진짜 잘 쳤거든요. 네. 1번을 맞추는 그 부분 두께까지 너무 참 좋았는데 그게 또 세서 또 들어갈 게 뭡니까? 네. 현전수 입장에서는 참 많이 아쉽겠습니다. 자, 가볍게 끌어서 다시 사이드 쪽으로 포켓 위치합니다. 김가영 선수에게는 행운의 기회가 또 주어졌습니다. 10볼과 9볼에서 차이가 많다라는 얘기를 가끔씩 주변에서 합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선 초구 위치부터 달라지고 네. 볼 세팅 모양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네. 공 한 개가 더 많은 걸로만 문제가 아니고 초구 위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공이 흐트러진 모양도 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콜샷이라는 것과 볼샷이 아니라는 것
굉장히 선수들에게는 부담감을 옵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이 템볼이 참 선수들이 쳐내는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죠. 자, 가운데로 올라가죠. 그렇죠. 네. 우측에 1시 방향 정도의 팁을 줘서 밀어보내는데 지금 바닥이 잘 구릅니다. 엄청 구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그렇죠. 굴러가는 거죠. 지금 거의 뭐 지금 위치에서 절반 정도 9번 라인까지 한 절반 정도 한 70cm 정도 더 와야 되는데 더 지나가는 거죠. 자, 이번에도 끝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쉽죠. 네, 김가영 선수가 4세트까지 가져갑니다. 4대0. 현지원 선수가 어떻게 좀 힘을 써볼 겨를도 없이. 그렇습니다. 첫 네. 세트에서 놓친 어떤 그 데미지 받을 겨를이 없습니다. 네. 그냥 김가영 선수의 흐름을 태우겠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 그 다음에 4세트에서 온 그 좋은 그런 그 잘 쳤던 경우가 행운에 의해서 또 다시 기회를 김가영 선수가 넘겨주는 네. 또 불운까지 겹치는 거죠. 김가영 선수는 세계 대회도 나가고 국내 대회도 열심히 나오고요.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요. 학교도 다녀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또 학생이기도 하고. 그것만 두는 네. 게 아니고 지금 그 왼쪽 가슴에 부착되어 있는 표찰들이 있는데 네. 그런 그 소속사에서의 어떤 행사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행사도 해야 되고 시합도 해야 되고 또 훈련을 빠질 수가 없죠. 네. 사실은 훈련이 그 가장 원천인데 네. 선수들은 그 훈련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바쁘죠. 요새 방송 활동도 많이 하던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유명사를 타다 보면 네. 방송을 또 하게 돼 있죠. 또 가야 되고요. 네. 가서 또 김가영 선수 같은 선수들은 우리 당구를 알리는 그런 일에는 주도적으로 나서야 될 네. 필요가 있죠. 당구 여제로 통하죠. 그렇죠. 뭐 세계적으로도 거의 그렇게 인정을 사실 합니다. 김가영 선수는 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7번이 들어가 있고요. 자, 1번이 근접되어 있는데 네. 좋습니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자, 가볍게 끌어도 되는데 약간 지금 잭업을 마세이 샷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세워서 네, 그렇죠. 성공을 네. 시키고요. 브레이크는 어떤 브레이크 샷이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파워나 스피드 부분을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는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파워와 스피드는 하나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임팩트 타임이 거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가장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백스윙에서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 임팩트 이전에 백스윙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임팩트가 달라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백스윙의 정점에서 백스윙 장시에 움직이지 않았다면 전진 스윙 때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네. 백스윙 때 만약에 어깨가 다운이 됐다고 하면 네. 그대로 흔들리게 돼 있죠. 움직이게 돼 있죠. 그러다 보면은 1번 정중앙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에 자신도 없습니다. 네. 이미 자기가 치는 순간 몸이 어깨가 다운된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치기 전에는 모르는 거거든요. 뭐냐면 임팩트나 스피드에 중점을 두다 보면은 나머지를 잃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선수는 루틴화 시켜서 체계적으로 순서를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깨를 잘 그렇죠. 사용을 어깨 해야겠군요. 다운이 많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자, 지금 김가연 선수 실수가 뭐냐면 네. 저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눈이거든요. 눈을 놓친 겁니다. 자, 본인도 지금 웃음을 눈이 지어 벌써 보이는데, 수구에 네. 큐볼에 먼저 와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눈이 적구에 가 있는 게 아니고 네. 큐볼로 이동할 때는 이 적구를 놓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위치를 생각을 하면서 시선을 좀 이 옮겼던 것 포지션이라는 같은데, 것 때문에 네. 오는 부담감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나 포켓의 가장 근간은 적구를 포켓에 넣는 게 우선입니다. 1차적인 목표가. 네. 2차적인 목표가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저 부분을 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현지원 선수 참 또 들어가지 않은 공이 또 보이지 않고 그렇죠. 네. 맞춰서 지금 롱뱅크로 지금 콜을 해놨고요. 디펜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들어가나요? 네, 반대쪽 네, 좋습니다. 코너를 콜했는데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진짜 잘 쳤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박수를 치고 싶을 정도로 네. 잘 쳤는데. 자, 지금은 다시 짧은 쪽 숏뱅크가 나왔습니다. 디펜스 들어가는데요. 자, 8번에다 감추겠다는 의도인데요.
네. 자, 8번에는 미치지 못했는데 9번하고 지금 네, 9번 감추기가 노란색 띠 됐습니다. 9번이 지금 앞을 막고 있는데 컨비네이션을 생각하나요? 네, 지금은 점프로 해서 3번을 템볼 컨비네이션으로 지금 네.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콜샷을 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템볼만 콜을 합니다. 템볼, 코너 포켓 이렇게 이제 코너를 하죠. 콜을 하죠. 그죠? 네. 일단 그 점프를 해야 될 위치가 장애구가 9번인데 너무 멀리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큐볼이 멀리 뛰어야 되기 때문에 자칫 큐볼이 뛰어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방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맞지를 않았습니다. 점프샷 시도를 해봤는데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맞지 않는 건 3번을 최대한 얇게 맞춰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템볼을 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이 큐볼이 바닥에서 뛰다 보면 네. 그 얇게 맞는 부분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점프샷으로 또 얇게 맞추려면 굉장히 힘들겠는데요. 그렇죠. 9번 거리가 가까웠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9번이 너무 멀다 보니까 네. 멀리 뛰어야 되니까 나오는 현상들이죠. 자, 현지원 선수 1점 득점할 수 있는 좋은 네, 찬스입니다.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지원 선수에게 2번 온 기회가 이제 프리볼 2번 기회단 말이죠. 네. 첫 번째는 이미 실패를 했고 두 번째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코너로 해결을 잘 해줬고요. 자, 이번에는 충분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거리에 비교한 어떤 그 스트레이트 타법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저기에서 조금 힘줘져 미치지 네. 못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선수가 인정하고 다음 공을 준비하는 게 옳죠. 네. 사실 탑법 하면은 뭐 강하게 약하게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죠. 타법 크게 이야기하면 끌어치기, 밀어치기, 네. 컷샷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스탑샷, 포켓에는 크게는 4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부분으로 응용되는 부분은 뭐 잭업샷, 레이샷, 마세이샷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한 40여 가지가 있는 거죠. 네. 자, 현주환 선수가 5번째 세트 가져가면서 4대1 이제 조금 따라갈 수 있는 발판을 그렇습니다. 마련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자, 보죠. 눈이 네, 여기 실수. 다른 때보다 훨씬 빨리 지금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네. 자, 이 공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게 들어갈지 몰랐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 공에서는 지금 현정원 선수가 디펜스를 할 공은 사실은 아니죠. 네. 뱅크샷을 해야 됐었는데 더 완벽하게 게임을 자기 페이스로 좀 가져오고 싶은 욕심이 있어 보입니다. 자, 5번째 세트 이어지겠는데 현지원 선수의 브레이크 샷으로 경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체육이 활성화가 되면서 네. 중고등부가 당구부가 생기고요. 또 대학부도 현재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네. 중고연맹, 대학연맹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지난해 창단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전국체전의 당구 종목이 정식 종목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파생되는 학생 운동, 학생 체육이 지금 잘 활성화되어 가고 네. 있는데 가장 문제는 유소년 시절에 어떻게 당구에 접근하느냐, 기술적인 부분에서 또 멘탈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거든요. 런아웃 나왔습니다. 9번이거든요. 참 죄송합니다. 네. 9번이었는데 런아웃을 봤는데 초구에 예를 들어서 템볼이 런아웃이 될 경우는 인정이 안 됩니다. 홀샷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타석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4번과 9번이 들어갔고요. 자, 지금 렉 페이퍼를 쓰고 있는데 네. 기존 그 트라이앵글을 쓰게 되면
공 전체가 붙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네. 심판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네. 그래서 저 렉페이퍼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지금은 저 부분이 이제 아주 해소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공이 너무 또 초구에 잘 들어갑니다. 아, 네. 네, 공의 게임 자체는 이제 박진감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 1번을 자, 빼내서. 다시 또 디펜스죠. 네. 디펜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볼들 사이로 보이지 않게 막아놨습니다. 초구를 딱히 잘못 친 것은 아닌데, 초구를 치고 난 이후에 그 일본과의 큐볼 관계가 현지원 선수가 지금 좋게 나오질 않습니다. 자, 킥샷을 해놨고요. 네. 다시 일본 들어갈 길이 안 보입니다. 다른 공이 지금 막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일본이 지금 들어갈 길이 없다면 현지원 선수는 다시 한번 여기서 디펜스를 해야 됩니다. 네. 자, 보실까요? 큐브를 멀리 보내느냐 밑으로 보내느냐, 그렇죠? 보이는데요. 1번이 이게 보이는데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1번 보이죠? 네. 네. 지금 조금 전에 빗겨간 공 뒤 라인에 지금 붙어 있어야 될 게 의도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조금 힘 조절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가영 선수가 코너 포켓으로 겨냥을 하는데요. 네, 가볍게 치죠? 네. (2번이) 가능할까요? 자, 좌측 코너 포켓으로 가볍게 밀어내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큐볼 위치가 끌어치기도 애매하고 밀기도 애매한데 슬로우 샷으로 이제 힘 조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성공합니다. 네, 좋습니다. 6번을 참 잘 이용했고요. 네. 자, 5번과 지금 텐볼이 근접돼서 컨비네이션을 갈 것인지 아니면 포지션을 정확하게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3번을 바로 보는데요. 자, 비껴쳐서 컨비네이션 선택하지 않고 5번만 네. 좀 넣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돌아 나옵니다. 자, 지금 조금 슈팅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겨냥된 당점에서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재빠르게 큐가 나간 것이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눈이 빨리 떨어진 거죠. 오늘 예. 이런 실수가 또 그렇습니다. 이어지네요. 예. 스탑샷 해야죠. 그렇죠? 네, 멈춰놓고. 자, 지금도 현지원 선수에게는 기회가 온 겁니다. 조금 표정이 이제 좀 풀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긴장도가 좀 풀어진 것 같은데. 또 그렇죠. 상대 선수 실수가 나오면 좀 더 자신이 생기죠. 일단 본인에게 기회를 많이 주어진 기회를 네. 본인이 성공을 시키는 게 우선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선수들 그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면 언제 경기가 풀리느냐, 언제 풀리지 않느냐는 그런 것에 지금 이런 경우 있죠. 상대 네. 선수가 실수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본인이 훈련했을 때 했던 그 타법이 하나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공 배치가 어느 정도 원활해지면서 본인이 과정을 처리해 나갈 때 이러한 네. 어떤 설문들을 답하는 걸 보는데 현재 현지원 선수가 어느 그 길에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자, 큐볼 잘 내려왔죠? 네, 6세트 마무리를 짓습니다. 세트 스코어 4대2를 만듭니다. 한 점 한 점 따라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경기도 또 다른 종목도 그렇긴 합니다만 네. 포켓볼에서는 한 번 주어진 기회가
또 한 번의 실수가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역전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흐름상으로 보면 끝날 것 같은데 그새 또 뒤집어지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네. 자, 지금은 네. 김가현 선수 눈보다는 큐 나가는 동작이 조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게 오픈 브릿지의 어떤 단점이죠. 지난해 모든 대회 우승을 휩쓸었던 김가영 선수를 여기서 현주원 선수가 잡는다면 또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그 아메이 때 김가영 선수가 8강에서 자스민 오스찬 선수에게 이제 네. 졌는데 그 전에 두 선수가 굉장히 시소 게임을 했단 말이죠. 네. 3대3, 4대4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분위기 자체로는 금방 김가현 선수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초반부터 자스민 오스찬이 3점을 앞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김가현 선수가 굉장히 패색이 짙었었죠. 음. 누가 보더라도 김가현 선수가 졌다 이렇게 생각을 네. 했는데 그게 4대4까지 쫓아갈 때 단 한 번의 기회에 김가현 선수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분위기가 뒤집어졌다. 이제 김가현 선수가 또 4강에 올라가겠다 싶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공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네. 공이 내용이 꼬이기 시작하면 이건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네. 어떤 화이팅이나 집중력만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엇박자가 나게 되면 그 틈에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데 이미 자스민 선수는 많이 위축돼 있었습니다. 네. 집중력이 깨졌었고 김가영 선수를 잘 알기 때문에 치고 올라오는 걸 보니까 불안하죠. 그런데 그 꼬인 공들에 대한 어떤 선수들은 그때 운이 없다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죠. 운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나중에 가서 김가현 선수가 이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만 네. 그때 많이 참 아쉬웠습니다. 자, 자세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거리도 먼 데다가 잭업을 해야 되는데요. 셔틀로 나가야 되거든요. 롱으로 나갈 수가 없는 타법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 흐트러지는 것들은 이유가 뭐냐면 자세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잭업까지 들어가면 중심 축 자체가 이동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축이 이동이 되니까 큐는 그쪽으로 큐가 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 자세를 취한 다음에 예비 스윙을 많이 해본 다음에 임팩트 자체를 이미지로 해본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선수들은 겨냥된 겨냥 당점에서 네. 잠깐 예비 스윙하고 난 다음에 슈팅이 나가니까 그럼 머리로 좀 그려본 뒤에 그렇죠. 네. 본인도 깜짝 놀라거든요. 여기 빠지게 되면 깜짝 놀라는데. 자, 두 선수 모두 자, 보이지 않는 공. 네. 자, 킥샷으로 맞췄는데 다시 김가현 선수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4번이 자, 걸어치죠. 해결이 지금 김가현 될까요? 선수 포인트 재는 거 보시죠. 네. 저게 이제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노회전으로 노잉글리시로 해서 지금 치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저것도 순식간에 재고 들어갑니다. 네. 자, 볼까요? 맞지 않았습니다. 네. 좀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기본적으로 포인트는 거기 맞추면 무조건 들어가는 네. 원칙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걸 기점으로 한 자기 감각이 중요하죠. 내 감각으로 먼저 들어갔느냐 아니면 시스템으로 먼저 들어갔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네. 두 개가 같이 합쳐지는 게 좋죠. 시스템에만 의존할 것도 아니고 또 감각에만 의존할 것도 아니죠. 시스템을 우선했으면 차선으로 감각을 동반시켜야 되겠죠. 두 개가 동반이 돼야 되는군요. 그렇죠. 믹싱이 돼야 되는 네. 것이죠. 왜 그러면 선수들이 실수를 할까? 다 알고 있는데 네. 왜 실수를 할까 하는 것은 저급함에서 오는 거죠. 저급함에서 단서가 줄어드는 겁니다. 칠 때마다 핵심 단서들이 빠지게 되죠. 자, 5번은 자, 밀어서 네. 현재 보이는 앞쪽으로 9번 벽 쪽으로 쿠션 벽 쪽으로 밀을 필요가 있는데요. 아니면 끌어서 투쿠션으로 투쿠션으로 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벗어나서 사이드로 와야죠. 네. 아주 좋습니다. 힘 조절 기가 막히네요. 자, 사이드로
완벽하게 공략을 할 수 있게 큐브를 끌어냈습니다. 자, 가볍게 뒤로 끌어주고요. 그렇죠? 자, 이번 세트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이 경기도 모르거든요. 네, 현지원 선수가 조금 차분해지는 게 보입니다. 네. 지금도 불편한 자세인데 네. 예, 저렇게 이제 멀리 있을 때 오픈 볼트에서 큐의 직진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큐질은 임팩트가 잘리거든요. 그렇다면 커트가 일어나서 공의 큐볼과 적구 거리가 멀 때는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되죠. 네, 좋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코너로 9번까지 성공이 가능하겠고요. 자, 스탑만 하면 되죠. 네.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스탑샷만 하면 10번은 또 쉽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비스윙을 좀 더 많이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거의 안 하죠. 그렇군요. 네. 잘 멈춰 세웠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10볼. 보조 브릿지를 이용하는군요. 네, 그렇죠. 여자 선수들이 아무래도 키가 좀 작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본인 순간 입장에서는 현지호 선수도 멈칫했어요. 네, 저렇게 되면 심판이 이제 콜을 들어갑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를 세서 네. 일본이 들어가지 않으면 큐볼이 빠지지 않으면 인정이 되는 거고 네. 5초 이후에 큐볼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역시 텐볼이 들어가는 걸로 네. 파울로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5초 이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스크래치로 인정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4세트 뒤지고 있다가 현지현 선수가 힘을 내면서 3세트 따라 붙었습니다. 4대3. 당구 경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죠. 4대 0인데 어떻게 4대 3, 4대 4가 올 수 있느냐. 네. 상대방은 3점 남았고 나는 7점 남았는데 네. 그래 내가 저 선수를 이기려면 7대 2로 이겨야 되는데 과연 이기겠느냐. 뭐 이런 계산법이 나오겠는데 네. 6대 1이라도 아, 언제든 뒤집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 한 번의 흐름이라는 그렇죠. 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마지막에 큐볼이 더군다나 아슬아슬하게. 위너 브레이크 때는 더 심하죠. 네, 얼터네이티브게 되면 네. 초구 기회가 상대방한테 가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의 어떤 초구에 따라서 게임 내용이 또 달라지니까 기회가 훨씬 적을 수 있는데 지금 방식에서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죠. 네. 가능성은 항상 열어진 상태로 게임을 하죠. 네, 들어갔죠? 언젠가부터 현지원 선수 브레이크 샷이 오픈 브릿지로 하는데 네. 굉장히 타이밍이나 그다음에 그 당력이라고 하는데 공을 쳤을 때 수구가 받는 힘이 큐볼이 그 받는 힘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 네. 그래서 이 공 배치도 지금 잘 나오고요. 네. 텐볼인데 굉장히 지금 브레이크 샷이 언젠가부터 아주 좋아진 걸 제가 봤습니다. 네, 4번과 9번 들어갔습니다. 자, 대회전을 시킬 거냐 약하게 칠 거냐인데요. 약하게 치는데요. 약하게, 네, 코너로. 자, 너무 많이 내려죠. 자, 어디를 자, 지정하나요? 2번이 앞에 있는데 우측 사이드 포켓으로 지금 콜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큐볼의 진로를 재는 거거든. 이럴 때 이제 그 선수들이 기초적인 부분에 간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편하게 밀었을 때 2번이 사이드 포켓에 들어가는 두께하고 큐볼이 나가는 분리각 90도 법칙을 이때 써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큐볼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쉽게 보이죠. 네. 자, 너무 많이 맞췄죠. 네. 그렇죠. 큐볼이 코너 포켓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전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2번을 많이 맞춰버리는 그런 또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2번이 쉽지만 네. 디펜스를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랬군요. 또 큐볼이 들어갈 것을 염려해서 그렇죠. 좀 조심스럽게 했는데 하나의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네. 그 다음에 하나의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까지 해결한 다음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적구를 넣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죠. 네. 자, 네. 디펜스 방식을 보셨죠? 바로 큐볼을 감추는 게 아니고 적구를 투 쿠션을 이용을 해서 다른 적구 뒤에다가 붙여놓는 디펜스 방식. 이런 디펜스 유형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놔야 되죠, 선수들은. 상당히 까다롭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킥샷을 보나요? 그렇죠? 네. 자, 두께를 지금은 정면 맞추는 부분이 아니고 더 얇게 쳐서 그 부분까지도 좀 조절을 해야 되죠. 그래서 큐볼을 더 하단으로 더 내려올 수 있게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공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김가현 선수가 이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배치인데요. 그렇죠. 자, 3번과 4번 모두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4번이 지금 바로 사이드 포켓 앞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네. 자, 5번이죠. 네, 그렇죠. 볼 색깔이 조금 달라져서 조금 혼돈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차피 여기서 안 보이는데요. 글씨가 안 보였으니까. 네. 자, 또 이렇게 기회를 잡으면 무서운 속도로 경기를 이어나갑니다. 조금 그렇죠. 멀죠. 지금 저렇게 엎드려 본 다음에 직진성 확보가 되지 않으면 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맞추지도 않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큐가 나가게 되면 네. 임팩트가 잘린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런 부분도 오랜 경험에서 얻어지는 그런 결과물이죠. 자, 8번을 코너 쪽으로 보낼 수가 있겠고요. 자, 끌어치느냐 밀어치느냐 두 가지죠. 자, 대부분 선수를 끌어서 포지션하는 거는요. 밀어놓네요. 자, 큐볼이 네. 자, 40초 내에 경기를 한 타석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많이 조급한 것도 있습니다만 워낙 스타일이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쉽게 처리를 또 합니다. 네. 자, 5대3 김가영 선수가 3세트를 내주면서 좀 위기를 맞았었는데 다시 점수를 가져갑니다. 7선승 경기에서의 지금 4대3에서의 현지원 선수 킥샷은 이 전체 시합의 어떤 분기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나는 그 공을 지금 보이죠? 이 공을 샷이었는데요. 나는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본인이 분명하게 조금 더 고민을 한 다음에 친다면 네.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트를 현지원 선수가 가져갔다면 4대4 동점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2점 차로 벌어지는 또 김가영 선수는 2점밖에 남지 않는 결과가 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쉽든 어렵든 선수들이 그 순간의 상황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되죠. 네, 현지원 선수가 턱 밑까지 추격을 해왔는데 다시 달아납니다. 스크래치 나왔습니다. 네. 2번과 9번도 함께 들어갔고요. 김가영 선수 마음이 조금 놓였는가요? 네. 4대4 될 뻔하다가 5대3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조금 안도한 것 같은데 현지원 선수는 여기서 기회를 네. 잡아야죠. 자, 다시 3번 프리볼. 사이드 포켓이기 때문에 큐볼로 올라올 때 결정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본인이 있는 큐 라인 쪽으로 뽑을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띄울 것인지. 자, 지금처럼 네. 되게 되면 좀 어중간하거든요. 조금 더 올라올 필요 있죠. 네. 그러나 사이드로 넣은 다음에 4번이 하단에 있으니까 슬로우 샷으로 정확하게 해줄 필요 있죠.
좋습니다. 내려보내서 조금 올라가야 되고요. 네. 그렇죠. 자, 지금 여기서 선수들이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네. 밀어치게 되면 템볼이 걸릴 건가, 더 많이 밀어주면 7번하고 관계는 어떻게 될 건가 고민되죠. 뒤로 끌어치면 힘 조절은 또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건데, 정확하게 템볼과 5번 사이로 해서 7번에 미치지 않을 만큼의 힘 조절을 감각적으로 갖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템볼이 네. 걸리죠. 자기 감각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허공에 뒀을 때는 분명하게 그게 기본 릴리스 포인트라고 그러는 그 허공의 자리를 분명히 감각을 갖고 접근해야 되죠.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이제 7번인데요. 자, 6번 6번이죠. 친 네. 다음에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6번을 코너로 넣을 거냐 사이드로 넣을 거냐. 일단 사이드가 가까웠기 때문에 사이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코너로 넣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밀어서 거리를 볼 게 아니고 충격을 덜 받는 쪽으로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되니까 충격을 많이 네. 받다 보니까 두께가 달라지거든요. 네. 사이드로 공략을 했는데, 충격이 커서 두께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세게 치려고 하게 되면 몸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선수들이. 그래서 몸이 먼저 움직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축이 먼저 빠지면 정확한 타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김가영 선수 디펜스 하겠죠? 자, 8번에다 큐볼을 볼쳐놓습니다. 그렇죠? 네. 자, 보이는가요? 자, 8번 뒤로 옮겨놨는데, 점프샷 할 것 같습니다. 네.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애매하거든요. 네. 점프 자체가 조금만 뛰게 되면 들어갈 수 있고요. 6번이 거의 뭐 일직선으로 있으니까 확률도 있거든요. 점프의 확률도 있습니다. 자,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길까요? 점프샷을. 자, 시간은 다 돼가고요. 네. 아,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네. 자, 지금처럼 조금 전에 현지원 선수가 사실은 시간을 다 썼거든요. 시간을 다 썼는데 왜 그러면은 스탑이 안 되는 거냐? 이미 그 슈팅 동작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본 몇 초는 심판들이 허용을 하게 돼 있죠. 네. 자, 잭업으로 자, 마세이식으로 끌어서. 네, 6번을 해결을 하는군요. 자, 이렇게 되면 김가영 선수의 수비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잘 쳤습니다. 자, 이번에도 밀어쳐서. 네, 마무리를 또 지을 수 있는 네, 그런 올라오죠. 기회인데요. 마지막 템볼. 네, 해결합니다. 자, 이제 스코어는 6대3. 김가영 선수는 한 세트만 더 따내면 우승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현지원 선수가 지금 6대3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의 네. 큰 실수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넣을 공을 못 넣었다든지 하는 경우는 한 번 정도 2번 사이드 포켓 하고 2개 나왔네요. 같은 2번에서 사이드 포켓에서 지금 이 결점을 보였는데 네. 7세트에서 2번 실수가 사실 그렇게 썩 비중을 크게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공에 대한 배치 문제나 내용적인 부분들이 자꾸 불리하게 지금 현지현 선수 네. 작용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또 김가영 선수이거든요. 김가영 선수의 어떤 그 처리 능력들이 또 색깔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다음 10세트가 마지막 세트가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현지현 선수가 힘을 내게 될지 지켜보시죠. 대부분 이렇게 되면 이제 김가영 선수는 내가 이겼다.
현지원 선수는 내가 졌다. 네. 이런 마음을 충분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어떤 그 반전의 기회는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고 또요. 본인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준비는 하죠. 3번, 7번이 들어갔죠? 자, 이렇게 배치될 때 참 고민됩니다. 1번을 뱅크샷으로 공격을 하면서 네. 그 다음에 2번 포지션을 가져가는, 만약에 1번이 들어가지 않으면 디펜스를 되게 하는, 근데 확률이 좋거든요. 네. 받치고 있으니까 키스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또 네. 하필이면 또 키스 안 나는 네. 그 자리가 맞기가 참 어려운 자리인데 거기 맞는단 말이죠. 지금 네. 고민할 게 없습니다. 지금 고민 부분은 두 가지죠. 디펜스를 하는데 큐볼을 감출 거냐, 큐볼을 가까운 데 감출 거냐, 아니면 라운드를 시켜서 공이 많은 쪽으로 큐볼을 보내서 감출 거냐.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을 한참 했는데 자, 대부분 이 형식의 네. 방법을 갖죠. 그리고 1번은 다시 공 많은 쪽으로 보내고요. 수비를 했던 현주환 선수. 자, 킥샷을 하면서 1번을 지금 현재 우측 사이드 포켓에 콜을 했거든요. 네. 일단 킥샷을 할 때는 콜을 우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킥샷을 네. 콜을 해놓고 디펜스까지 가져가는. 자, 사이드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다시 한번 수비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참 그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또 보입니다. 자연스럽고요. 네. 흐름상 김가영 선수는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보고 있게 되고. 네. 근데 현지원 선수 입장에서는 왜 난 이렇게 오늘 운이 없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6번 뒤에 디펜스가 됐거든요. 자,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어떤 투 생각일까요? 쿠션이 지금 보이는 부분인데요. 필이 맞춰야 되는, 네. 자, 이렇게 스크래치가 되는데요. 전혀 빠져나가는 길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네. 가까운 그림으로 참 보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그 본인이 생각한 것과 나가는 진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되면 이제 김가영 선수는 프리볼로 거의 게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정도인데, 네,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에 김가영 선수에게 이런 또 기회가 가는군요. 자, 지금은 프리볼이면서도 2번 포지션을 김가영 선수가 지금 큐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쪽에 정확하게 와야 되니까, 여기서 지금 집중을 다 해야 되는 공이죠. 1번 처리하고 2번만 처리가 되면 이제 게임은 거의 뭐 넘어간다고 봐야죠. 네. 자, 여러 번 힘 이미지를 조절을, 그려보는 의도된 것인데. 힘 조절을 할 때하고 감각적인 힘 조절을 할 때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계산된 힘 조절을 할 때는 어느 지점을 표시한 다음에는 그걸 감각을 동반하는 감각적 힘 조절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대부분 의도된 힘 조절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시행을 하다 보면 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2번까지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 공은 거의 이제 네. 남은 공은 정리가 된다고 봐야 네, 되겠죠. 4번도 좋은 위치고요. 지금 5번을 미리 구상을 해봤나요? 자, 6번에 6번까지. 의한 6번에 네. 의한 5번을 방향을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끌어서 올 것이냐, 아니면 원쿠션으로 올라올 것이냐. 자, 과연 김가영 선수가 여기서 경기를 마무리 짓게 될지. 6번이 그 8번하고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네. 라인이 어렵거든요. 네. 끌어오는 게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치고 있는데 더 오면 가리거든요. 그렇죠? 자, 6번 위치. 코너로 공략이 가능할까요? 네.
자, 지금까지 굉장히 공을 쉽게 처리한 것 같지만 네.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집중력을 다해서 조금 지금 힘 조절이 좀 더 지나가니까 약간의 지금 그 못마땅한 표정이 그렇죠.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현재 수구가 10cm 정도만 덜 내려갔다면 9번을 포지션 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지금은 끌어서 하더라도 템볼이 가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김가영 선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템볼 맞추겠죠? 그렇죠? 네. 자, 잘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템볼. 스머프 코스로 성공시킵니다. 7대3. 김가영 선수가 이렇게 또 승리를 가져갑니다.